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일단 코알란 TV를 나왔으면 코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가 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안에 기둥뼈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코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미용 쪽으로도 좀 예쁜 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받는 김에 예뻐졌으면 좋겠다, 코 모양이. 보형물을 쓰지 않고 네. 전부 연골로 코 흰 것도 잡고 콧대도 세우고 코끝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는 이게 다 흡수돼서 없어져가지고 다시 예전에 제 것처럼 많아지면 어떡하죠? 소미 씨 보면 아? 이 각도가 딱 95도예요.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이? 내가 만들었어요. 나이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람TV의 안태환 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가다가 생각이 나서 다시 왔어요. 일단 코알란 TV를 나왔으면 코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아니, 소미 씨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환자의 입장으로 일단 우선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사실 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저도 뭐 비염이다, 또 안에 휘어있다, 콧물 줄줄 달고 날고 살고요, 알레르기에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코막힘이 너무너무 자주 오니까 여기가 안에가 이제 빡 차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같이 좀 많이 힘든 사람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는 대표적인 치료가 이제 코에, 소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코에 질환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코에 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모양까지 같이 잡아주는 치료를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모양을 잡아주면 호흡이 더 편해집니다. 오. 이유가 뭐냐면, 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들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넓어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게 뭐냐면 집이 천장이 높아지니까 공기가 되게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우리가 비중경 망곡증이라고 하면 안에 기둥뼈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오. 이거를 수술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나면 휘어졌던 게 없어지니까 한두 달은 되게 편합니다. 한두 달 되게 편한데 이게 약해지니까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펴줘요. 펴줬는데 동양인이니까 이게 약하니까 다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골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튼튼하게 해놓으면 이 휜만큼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서 코가 천장이 높아지니까 코 안에 공간도 생기고 호흡도 좋아지면서 코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미용 쪽으로도 좀 예쁜 코를 가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코는 연골로만 했기 때문에 실리콘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 있다 보면 다 자기 코인 줄 알아요. 오. 환자들이 자기 코라고 생각을 해. 그게 또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 근데 이제 저처럼 뭐 축농증이나 뭐 비염, 코막힘 있으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원장님께 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이 받는 김에 예뻐졌으면 좋겠다, 코 모양이.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왔으니, 우리끼리만 비밀. 아무튼, 네. 그렇죠. 이게 코 성형을 하면 다들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실리콘이 들어간다. 뭐 실리콘 때문에 막 코 망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실리콘을 넣으면 구축 현상. 그게 내 거가 a니기 때문에, 이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어느 순간에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코 성형을 하러 가면 95% 이상 다 실리콘을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이제 몇몇 분만 연골로 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이 올인원 코 성형은 뭐냐면 보형물을 쓰지 않고 네. 전부 연골로 코 흰 것도 잡고 콧대도 세우고 코끝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또 부작용이 생긴 많은 환자분들이 또 오세요. 오셔서 실리콘을 다 빼고 염증 있는 건 다 제거하고 연골로 다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인원 코 성형이고, 저는 이 올인원 코 성형이 굉장히 혁명적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환자들이 되게 만족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올인원 코 성형 좋은데요, 일단 실리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게 다 흡수돼서 없어져가지고 다시 예전에 제 것처럼 많아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한 달 정도가 생착 기간이에요. 네. 한 달이 지나면 낮아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생착이 돼요. 그래요? 연골이니까. 오, 생착이 돼서 그냥 잘 것 같아요. 저 지금 딱 한 달 지났거든요, 원장님. 생착이 돼요, 생착. 근데 너무 신기하긴 하네.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기하죠?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어? 조금 더 자기 코 같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다 이게 만져지기도 하고 다 해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너무 많잖아요. 이 성형외과, 고성형외과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원장님만의 사실 그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제 노하우는 이물질을 쓰지 않고 맞아요. 연골만 가지고 하고, 이제 연골이 우리가 이제 자가 늑연골이라고 해서 양이 제일 많은 연골이 있어요. 실리콘으로 인해서 염증, 구축, 변형, 판몰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경우에는 꼭 자가늑을 씁니다. 하지만 이제 자가늑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연골 자체를 가지고 하는데 자가늑을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모델이라든지 저 싫어했어요. 뭐 비키니를 항상 입어야 된다든지 아니, 뭐 그런 분들은 자가늑을 빼면 흉터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흉터도 레이저를 하면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그런 환자들은 저는 귀연골하고 기증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같이 해서 쓰는데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가늑으로 5mm를 무리 없이 세울 수 있다고 그러면 기증늑으로는 한 3mm 정도 세운다. 그러니까 조금 덜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피부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늘어나는 이런 압력과 그리고 안에서 버텨주는 압력을 잘 생각해서 하려면 조금 더 자기 높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가늑을 추천하고, 그리고 그냥 난 자연스러운데 그냥 기능적인 걸 더 중요시한다, 그럼 기증늑이나 귀연골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또 궁금한 게요. 비트인 코 성형? 요즘 많이 있던데. 네, 비트인 제가 뭐예요? 이제 비트임이라고 특허도 냈고 개발을 했는데, 여러분 코가 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으세요? 소미 씨 왜 코가 부작용이 많은 것 같아요? 내게 아닌데 집어넣고 그렇죠. 들었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고, 네. 또 두 번째는 코로 숨을 많이 쉬어서 왜냐면 많이 높이면 어때요? 피부가 많이 늘어나죠. 당겨지죠. 네. 늘어나면 좋은데 코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코를 큰 걸 실리콘을 넣으면 피부 얇아져요. 얇아지기도 하고 다 뚫고 나오고 다 염증 생겨요.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염증 생겨서 실리콘 뚫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B트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트임, 뒤트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들어봤어요. 저 하고 싶어요. 그런 개념이고, 쉽게 말하면 트임을 해서 눈을 크게 해주는 것처럼 B트임이라고 해서 코 쪽에 있는 피부들을 터줘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더 많이 늘려줍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런 데들이 코가 살들이 잡고 있어요. 미간도 그렇고 이런 데를 터주는 거예요. 여기를 트면 어때요? 공간이 더 생기겠죠. 공간이 생기니까 우리가 좀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높여도 이 공간이 생겨 있기 때문에 무리가 안 걸려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실리콘 수술을 배울 때 첫 번째가 최소 박리예요. 조금만 박리를 해서 실리콘만 딱 넣고 나와야지 부작용이 안 생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잘 휘어요. 왜냐면 좁은 데다 딱 넣고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압력이 걸려서 빨개집니다, 코끝이. 근데 이거를 발상을 전환을 해서 터주는 거예요. 여기 좁은 방에 둘이 있으면 엄청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방을 좀 터가지고 베란다 확장도 해놓고 이렇게 터놓으면 어때요? 좀 넓어지잖아요. 확장되죠, 그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란다, 우리가 집에 아파트 베란다 트듯이 이런 데 살을 조금 더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더 가져와서 수술을 해주면 좀 더 안전하고 모양도 예쁘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임이라는 작업은 일단 어쨌든 보형물을 넣기 위한 그 사전 작업인 거잖아요. 안에 다 이렇게 넓히는. 그러니까 이제 비트임은 보형물 넣는다기보다는 코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죠. 높이기 위한. 코를 높이려면 피부가 늘어나야 되는데, 피부가 안 늘어나서 이렇게 타이트한 상태에서 뭘 넣어놓으면 뚫고 나와버리거나 연골이 녹아버리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좀 만들어서 넓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면 공간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안 생기고 모양도 잘 영구적으로 잘 유지가 됩니다. 진단서 보니까 비순각 그거 뭐 써있던데 비순각이 뭡니까? 비순각은 코하고, 저는 이제 수술 안 받아가지고 이게 못생겼는데, 예뻐요. 코하고 입술의 각도입니다. 여기 소미 씨를 보면, 자. 이 각도가 딱 95도예요.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이? 내가 만들었어요. 나이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순각 맞아요. 수술이에요. 진짜 95도? 네, 95도. 이게 제일 이상적인 그거라던데요. 그렇죠. 이게 비순각이 들어가 있으면 입이 나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비순각이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입이 돌출입처럼 보이는데, 비순각을 바꿔줘서 돌출입이 개선되는 거죠. 양악 수술을 안 하고도 입이 안 나와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게 비순각 수술인데, 일명 고양이 수술이라고도 하는데, 그 다른 병원들에서 많이 하는 고양이 수술은 실리콘을 많이 넣어요. 저는 실리콘을 전혀 넣지 않고 다 연골로 개선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고양이 수술 여기다 실리콘을 넣으면 환자들이 많이 그런 말을 해요. 밥 먹다가 실리콘이 나왔다. 계속 뭐 씹는 데잖아요. 여기 말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실리콘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네, 그렇게 들어가요? 넣어서 고양이 수술이라고 비순각 수술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실리콘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뚫고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 코는 실리콘 없어가지고.
이게 자간흙 연골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콧대도 자간흙으로 할 수가 있고 자간흙을 빼기 싫은 사람은 기증흙이라는 게 있어요. 기증흙, 도네이티드 립 카틀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통해서 파는 연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연골을 가지고 이 입자가 곱게 잘게 다져서 우와, 틀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그 콧대 연골 다져서 만드는 걸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콧대를 실리콘 안 쓰고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 연골로 해놓으면 다 흡수가 돼서 울퉁불퉁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오랫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수술을 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면 노하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매끈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안 원장님은요, 기능도 그렇고 미용, 그러니까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는 원장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8년 넘으셨죠? 제가 한 지는 28년 됐죠. 28년이에요? 네. 제가 줄기세포 한 게 18년이고 제가 이제 코 수술을 보고 하고 배우고 그런 게 의사가 돼서 한 게 28년입니다.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분들이나 진짜 이 코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병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요. 물론 수술은 워낙 잘 하시니까. 근데 이 수술 후에 주의사항 좀 안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게 연골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생착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면 실밥 풀고 다니시긴 네. 하는데 최소 한 2주간은 좀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뭘 조심하라는 거죠? 술, 뭐 담배, 뭐 이런. 술, 담배, 막 몸에 힘 주는 거. 아, 운동 같은 거나 네, 뭐 왜냐면 무거운 거 듣는 거. 이 힘을 주면 혈관이 다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출혈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한 2, 3주는 조금 조심하고 조금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좀 맞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누구부터 맞을래? 그러면 안 되고요.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면 혈관을 수축시켜요. 오. 혈액순환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버거스 디지즈라고 있어요. 발가락이 썩거나 뭐 이런 병들이 생겨요. 아, 까맣게 썩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담배는 말초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근데 이제 수술을 해놨잖아요. 새로 이식도 해놨고. 근데 뭐 골초라고 하죠. 하루에 막 2갑, 3갑씩 피는 분들은 나이가 젊으면 그것도 극복이 돼요. 근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수술을 진짜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막 10번씩. 그런 분들은 담배 피면 안 돼요. 절대. 아, 그럼 안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담배 다 펴요. 맨날 주차장에서 피다 걸리고. 저희가 정말 수술하고 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담배하고 술입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는 안 생기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지만 겨울에도 수술 많이 해드렸지만 환자분들 정말 없어요. 부작용이. 왜냐하면 물론 이제 저도 신은 아니니까 부작용 생길 수는 있지만 거의 이제 안 생기게 하려고 하고 환자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드려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맞아. 그거 좀 조심하시고 한 2, 3주만 조심하셔라. 지나고 나서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술, 담배를 하면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코는 뭐 더러운 균들이 되게 많이 다니잖아요. 아, 많죠. 종기가 나요. 균이 들으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아, 한 2, 3주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시면 네. 안 됩니다. 네. 술 술 금지! 아, 술 먹었는데. 저는 한 달 지나고 마셨어요, 맥주 한 캔. 네. 전 지금 먹어도 돼요. 오늘 먹어야겠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나도 이제 코 때문에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원장님께 또 오늘 또 많은 걸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지식을 안에다 이렇게 촉촉촉촉 집어넣고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인사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